매일 팝상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가 내 뼈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그 반찬이 오히려 골다공증을 부르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식탁부터 다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이 반찬, 뼈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진실. 오늘 아침엔 어떤 반찬 드셨나요?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젓갈 중 하나쯤은 있으셨죠? 익숙하니까 당연하게 집어 먹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그 반찬 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뼈를 천천히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론 문제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이 찾아오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매일 한 젓가락의 반찬일 수도 있다는 점 오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각 장애분들을 위해 문자 크기와 소리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부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의 정체. 냉장고 문을 열면 항상 들어있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멸치볶음, 명란젓, 장조림, 오징어채, 김치 같은 반찬들. 이 반찬들의 공통점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짜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짠맛이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인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3500mg 이상으로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입맛이 약해지면서 더 짠 음식을 찾게 되고 그게 나트륨 과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나트륨이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소변으로 배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빠져나가는 게 칼슘입니다.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점점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으로 이어지죠. 문제는 이 변화가 빠르게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게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이부 몸속 칼슘이 빠져나가는 이유. 사람들은 뼈가 약해지는 걸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식습관이 더 큰 원인입니다. 칼슘 보충을 위해 멸치나 우유를 열심히 챙겨 먹어도 짠 반찬을 함께 먹으면 그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즉 뼈에 좋다는 음식을 먹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짠 반찬 때문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몇십 년 동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20대, 30대부터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고 그게 50대, 60대가 되면 뼈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 뼈 속은 이미 비어 있고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3부 실생활 사례. 실제로 서울에 사는 73세 남성 어 씨는 평소 건강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 아침마다 공원 산책도 꾸준히 하셨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걷다가 살짝 넘어졌고 병원에 실려가서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뼈가 유난히 얇고 밀도가 낮아 골다공증이 심각한 상태였고 식단을 살펴보니 아침은 멸치볶음, 점심은 명란젓, 저녁은 김치찌개에 조림 반찬이 기본 구성이었습니다. 칼슘은 챙기셨지만 짠 반찬들이 칼슘을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 여성분인데 매일 간장게장을 즐겨 드셨고 뼈가 시큰거린다 싶어 병원에 가보니 이미 척추 골밀도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고 그 이유가 평소의 고염분 식단 때문이라는 의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부 전문가가 말하는 뼈 건강관리법.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한국인의 식탁은 전통적으로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많아 나트륨 과다 섭취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며 짠 음식만 줄여도 골다공증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선 단순히 칼슘을 섭취하는 것보다 나트륨을 줄이는 게 더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칼슘 흡수율을 높이려면 식단의 전체 조합을 바꿔야 합니다. 5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식습관. 멸치볶음 대신 찐 멸치나 데친 멸치로 조리 방식 바꾸기. 김치는 저염김치로 대체하고 한 번 물에 헹궈 먹기. 국물 많은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가능한 줄이기. 가는 조리 중간이 아닌 먹기 직전에 살짝만.
젓갈류는 자주 먹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기. 그리고 뼈 건강에 좋은 식품도 함께 챙겨야 하는데 두부, 저지방, 우유, 뼈째 먹는 생선, 시금치, 브로콜리, 견과류 등이 좋고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도록 오전 시간대 가벼운 산책도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기준으로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경우에도 800국제단위 이상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고 체중이 60kg 이상일 경우 흡수 효율을 고려해서 추가 복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육부 실천을 위한 일상 팁. 식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매주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이번 주는 김치 헹궈 먹기, 다음 주는 멸치볶음 줄이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바꾸면 부담이 적고 실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식사일수록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영양 성분표 보는 습관도 들이세요. 반찬 포장이나 조미료에 나트륨 수치가 적혀 있으니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선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짭짤한 반찬 하나가 하루하루 쌓이면 결국 뼈를 약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몇 년 후 골절이나 골다공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건강은 하루 만에 좋아지지 않지만 나쁜 식습관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꿔나가면 충분히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혹시 우리 집 식단도 돌아보게 되셨나요? 작은 변화가 결국 몸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 댁에서 자주 드시는 반찬이 뭔지 남겨주세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나트륨 폭탄 반찬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과 운동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망가지는 관절, 매일 반복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매일 먹는 반찬이 뼈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 이야기 잘 보셨나요? 혹시 보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뼈와 함께 가장 중요한 관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릎, 허리, 손목, 어깨 매일 쓰는 관절인데 언제부터인가 뻣뻣하거나 아프기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통증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사실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습관이 어떤 건지 그리고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까지 끝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함께 들어주세요. 일부 관절 통증이 생기는 진짜 이유.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부위고 움직일 때마다 압력을 받아서 점점 닳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관절을 너무 당연하게 써왔고 관리에는 소홀했습니다. 관절 통증은 한번 시작되면 다시 회복이 어렵고 조금씩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습관이 바로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다리 꼬기, 의자에 비스듬히 앉기입니다. 특히 바닥에 앉는 생활이 많은 분들은 무릎 연골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고 무릎 안쪽 관절이 점점 닳게 되면서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어설 때 뻐근하거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언젠가는 연골이 거의 닳아서 무릎이 붓고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짚기. 체중이 무릎에 그대로 실리면서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있기.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무릎 주변 근육이 굳고 관절 유연성이 감소합니다. 무리한 계단 오르기. 특히 내려올 때 충격이 그대로 무릎에 전달됩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하는 맨몸 운동. 충격 흡수가 안 되어 관절이 반복적으로 손상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 생략하기. 운동 후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굳어져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들이 쌓이면 관절은 빠르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변화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한 사이에 관절 연골은 점점 닳고 결국 무릎이 휘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3부 실버 세대 관절이 약해지는 추가 요인.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연골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체중 증가가 더해지면 관절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 관절에는 3에서 4kg의 하중이 증가하는데 이게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래 걷게 되면 연골 손상이 더 빨리 옵니다. 또 하나는 근육량 부족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이 흔들리면서 연골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은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체중 자세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사부 관절을 지키는 생활 습관. 이제부터는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앉을 땐 의자에 허리를 붙이고 앉기. 무릎 각도를 90도로 유지하고 바닥에 다리 꽂지 않기. 자주 스트레칭하기. 1시간 앉아 있었다면 최소 5분은 일어나서 허벅지 종아리 발목 돌리기.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오르기보다 내리기가 더 위험합니다. 운동 전후로는 반드시 스트레칭 포함. 걷기 전엔 무릎 돌리기, 걷기 후엔 햄스트링 늘려주기 필수. 근력 운동을 병행하기. 하체 근육을 길러야 무릎이 덜 흔들립니다. 스쿼트보단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방식 추천. 오부 관절에 좋은 영양소와 음식. 관절 건강을 위해선 음식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3 비타민 D, 콜라겐, 글루코사민, 칼슘 등이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두부, 버섯, 닭발, 도가니탕 같은 콜라겐 식품, 뼈째 먹는 생선, 저염 김치와 채소류. 특히 칼슘 섭취 시에는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에서 70kg이라면 비타민 D 800에서 1000 국제 단위를 복용하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절은 매일 쓰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나서야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혹시 나도 저런 습관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만 바꿔도 통증이 줄고 운동만 꾸준히 해도 관절 나이는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뼈 건강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오늘 관절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실천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나도 모르게 반복했던 나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수술 피하는 걷기법과 운동 루틴 다뤄보겠습니다. 관절 건강 시리즈 계속 이어지니 다음 편도 꼭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릎 수술 피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걷기 습관과 운동 루틴. 지난 시간엔 관절 통증을 부르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관절, 특히 무릎 수술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당장 바꿔야 할 걷는 습관과 운동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권유받은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중 많은 경우는 수술 없이도 생활 개선만으로 통증이 줄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잘못된 걷기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고 수술을 막기 위한 운동법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무릎 수술까지 가는 원인. 무릎 연골이 닳는 대표적인 원인은 잘못된 걸음걸이와 잘못된 체중 분산 때문입니다. 무릎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체중의 3에서 5배의 하중을 받게 되는데 체중이 60kg이라면 한 걸음마다 무릎에 180에서 300kg까지 압력이 가해진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 하중이 매일매일 쌓이면서 무릎 관절 사이 연골이 눌리고 찢어지고 결국 뼈끼리 맞닿으면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2부 잘못된 걸음걸이의 패턴.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진 채 걷는 경우 체중이 무릎 바깥쪽에 집중돼 연골이 한쪽만 닳게 됩니다. 발 뒤꿈치를 강하게 내딛는 보행.
충격이 무릎으로 그대로 전달되면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합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고 걷는 경우 무릎 주변 근육이 약화되고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한쪽 다리만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는 걸음, 골반이 틀어지고 관절 균형이 깨지면서 무릎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이런 걷기 습관을 5년, 10년 반복하게 되면 결국 연골이 편마모되고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 통증이 심해지고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권유받게 됩니다. 3부 무릎 수술 없이 회복한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68세 여성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 통증이 심했고 병원에서는 부분 연골 손상이 진행 중이라 수술을 고려하자고 했지만 생활 습관과 걷기 자세만 바꾸고 운동 루틴을 시작한 뒤 6개월 만에 통증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부터 시작했고 무릎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끝과 무릎 방향을 일치시키는 걷기법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20분씩 바르게 걷는 연습을 하면서 무릎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했고 그 결과 수술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4부 올바른 걷기 자세 이렇게 바꾸세요. 시선은 정면을 보고 가슴은 펴고 어깨는 뒤로 당긴다. 발은 11자 형태로 바닥에 자연스럽게 닿게 한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를 굴린 뒤 발끝으로 밀어낸다. 무릎은 완전히 펴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한 보폭을 유지한다. 이걸 훈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울 앞에서 걷는 연습을 하거나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걸으며 발 모양을 촬영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5부 무릎 건강을 위한 시니어 운동 루틴. 의자 스쿼트. 무릎을 90도까지만 굽히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 반복. 무릎 눌러주기. 누운 상태에서 무릎 뒤를 바닥에 누르며 허벅지 앞쪽 힘을 주기 10초 유지. 발끝 들기 운동. 의자에 앉아 발끝을 들어 정강이 근육 자극 10회 반복.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기 10회 반복. 종아리 근육 펌핑. 선체로 발 뒤꿈치를 들어 종아리 수축시키기 15회 반복. 이 루틴은 하루 15분이면 충분하고 무릎에 무리가 거의 없으면서 주변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6부 운동 시 주의사항. 운동 전엔 반드시 무릎 돌리기 스트레칭으로 관절 유연성 확보. 운동 후엔 냉찜질 10분으로 염증 예방. 무릎 통증이 느껴질 땐 무리하지 말고 범위를 줄여서 실시. 딱딱한 바닥은 피하고 요가 매트 위에서 진행. 무릎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 진단을 먼저 받고 루틴 조정. 무릎 수술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걷는 자세 하나, 운동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뼈와 연골은 회복이 어렵지만 근육과 자세는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알려드린 걷기법과 루틴을 매일 반복해 보시고 무릎 통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만의 걷기 노하우나 통증 줄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앉아서도 가능한 허리 골반 균형 맞추는 운동법 준비하고 있으니 관절 건강 이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편도 꼭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가능. 하루 15분 근력 운동으로 몸이 달라집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허리와 골반이 틀어지면 어떻게 통증이 전신으로 퍼지는지, 그리고 그걸 바로잡는 교정 운동 루틴을 함께 했었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전신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근력 운동 이야기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고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이게 결국 허리 무릎 통증으로 이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누워서 혹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실버 세대 전용 근력 운동 루틴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력이 약해도 무릎이 아파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구성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해보세요. 일부 근육이 줄어들면 생기는 문제.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장 기관을 보호하고 관절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이 흔들리고 뼈가 충격을 직접 받게 되면서 골다공증, 낙상 근육통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엉덩이, 허벅지, 복부,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힘들어지고 걷다가 휘청거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결국 실내 생활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버 세대일수록 근육은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늘려야 하는 자산입니다. 2부 하루 15분 실버 근력 운동 루틴. 이 루틴은 의자나 매트 위에서 진행되고 무릎 관절 허리 통증이 있어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운동 순서. 의자 스쿼트 허벅지 강화.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10회 반복. 무릎 쭉 펴기 허벅지 전면.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뻗고 5초 유지 후 내리기 10회 반복. 종아리 들기 하체 순환.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내리기 15회 반복. 앉아서 팔 올리기 상체 활성화.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어깨 힘주기 10회 반복. 무릎 모으기 내전근 강화. 양쪽 무릎 사이에 수건을 끼우고 힘줘서 10초 누르기 5회. 복부 수축 운동 코어 강화. 앉은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10초 유지 10회 반복. 이 루틴은 근육을 자극하면서도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없고 짧은 시간에 전신을 골고루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부 실천 팁과 주의사항.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0에서 15분만 투자해도 근육량은 천천히 증가하고 3주만 지나면 앉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한 달 후엔 걷는 보폭도 넓어지고 계단이 편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이 아픈 날은 스쿼트 횟수 줄이기. 자세가 흔들릴 땐 의자 등받이에 손을 대고 보조. 운동 중 허리 통증 있으면 즉시 중단. 숨은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쉬면서 동작 유지. 4부 실제 변화 사례. 대전 사는 72세 여성은 계단 오를 때 숨이 찼고 한동안 앉았다 일어설 때 손 짚는 게 버릇이 됐는데 이 루틴을 매일 10분씩 실천한 결과 한 달 만에 손 안 짚고도 일어설 수 있게 됐고 허리 통증도 줄고 몸에 힘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근력 운동은 뼈를 직접 치료하진 않지만 몸 전체 기능을 끌어올려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실버 세대는 이걸 늦게 시작할수록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5부 운동을 지속하는 방법. 근력 운동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점심 후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나눠서 해도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TV 보기 전이나 밥 먹기 전 같은 시간대에 정해놓고 습관처럼 몸을 움직이면 운동이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거나 달력에 체크하면서 기록하면 동기부여도 생기고 꾸준히 하게 됩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가능한 근력 운동만 잘 챙겨도 허리 무릎 통증이 줄고 몸 전체 기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만의 짧은 운동 루틴이나 변화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잡는 운동과 실내 안전 수칙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편도 꼭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넘어지면 끝입니다. 낙상 막는 균형 운동과 실내 안전 수칙. 지난 영상에서는 하루 15분 근력 운동으로 앉아서도 누워서도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루틴을 알려드렸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지지 않는 힘 낙상 예방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버 세대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한 번의 낙상 사고입니다.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손상으로 이어지고 한 번 수술 후엔 회복이 어려워지고 일상 활동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실버 세대가 꼭 실천해야 할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운동과 실내 안전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몸 만드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1부 낙상의 진짜 위험. 낙상 사고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입원 원인 1위입니다. 그중 70대 이후 고관절 골절 환자의 절반 이상은
재활이 어려워져 일상 복귀가 힘들고 10명 중 3명은 수술 후 1년 이내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악화됩니다. 낙상은 한순간이고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잠깐 균형을 잃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매우 큽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단순히 넘어진 충격에도 엉덩이 뼈나 척추가 쉽게 부러질 수 있고 그 이후엔 걷기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부 낙상을 부르는 신체 조건, 하체 근력 부족, 허벅지와 종아리 힘이 약하면 균형을 잃었을 때 지탱이 어렵습니다. 균형 감각 저하, 나이가 들면 고유 수용 감각이 약해지고 중심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관절 유연성 감소, 무릎 발목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 쓰러질 때 자세 회복이 어렵습니다. 시력 저하, 바닥 상태나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부작용, 어지럼증, 저혈압, 수면제 등도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조건이 복합되면 단 한 번의 넘어짐이 바로 병원으로 이어지고 수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3부 낙상을 막는 균형 운동 루틴. 이제부터는 낙상 예방을 위한 실전 운동 루틴 들어갑니다. 이 루틴은 매일 10에서 15분, 의자나 벽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끝 들기. 선 상태에서 벽을 짚고 발 뒤꿈치로만 10초 서기 10회. 종아리와 균형 감각 자극. 무릎 들어 올리기. 의자를 잡고 한쪽 무릎을 90도 들고 10초 유지, 반대쪽도 반복. 앞뒤 중심 이동 연습.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고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 후 다시 뒤로. 무게 중심 변화에 대한 반응 훈련. 옆으로 다리 들기. 옆으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5초 유지 후 내리기 10회 반복. 스텝 터치 걷기. 발을 좌우로 벌리며 중심을 바꾸는 동작 20회. 이 운동들은 심하지 않은 관절 문제나 근력 저하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실시 가능하고 넘어짐을 막는 중심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4부 실내 낙상 예방 수칙. 바닥에 깔린 물건 정리하기. 매트, 전선, 신문지, 발에 걸릴 만한 것들 제거. 조명 밝기 유지하기. 야간 화장실 이동 시엔 센서 등 설치하거나 수면등 사용. 미끄러운 슬리퍼 사용 금지. 바닥과 마찰력 있는 실내화로 교체. 화장실 손잡이 설치. 변기 옆 샤워실 입구에 손잡이 설치로 균형 확보. 침대 높이 조정하기. 너무 낮거나 높은 침대는 앉았다 일어설 때 낙상 위험 높음. 실내 환경을 한 번만 정비해도 넘어질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5부 실제 변화 사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75세 여성은 3년 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반 골절 수술을 받았고 이후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균형 운동을 실천했고 실내 환경도 바꿨습니다. 욕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변경, 슬리퍼는 뒤축 있는 고무창으로 교체, 그리고 매일 10분씩 중심 잡는 운동을 한 결과 지금은 계단도 혼자 오르고 내려가며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6부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 정해놓기. TV 보기 전 10분 루틴으로 반복. 가족과 함께 걷기나 균형 훈련 진행. 운동 기록을 달력이나 메모지에 체크. 무릎, 허리, 어깨 어느 부위든 근육과 중심이 잡히면 낙상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부터라도 1일 1운동 습관 만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낙상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고입니다. 한 번 넘어져서 병원에 누우면 다시 회복하는데 몇 달 이상 걸리고 그 후 일상 복귀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력 운동, 자세 교정, 균형 훈련, 그리고 실내 환경 정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야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 댁에서 실천 중인 낙상 예방 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 등과 허리 근육 운동 루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도 꼭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